67살 남성, 50살 여성과의 소개팅. 4가지 요구 조건을 듣고 도망치다. 안녕하세요. 노년의 통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함께 인생을 돌아보고 삶의 지혜와 교훈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주인공은 67세 박상현 씨로 최근 53세 여성과 소개팅을 했습니다. 이 만남은 새로운 인연의 시작으로 기대되었지만 그녀의 4가지 요구 조건을 듣고 나자 박상현 씨는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요구 조건이기에 한평생 다양한 경험을 쌓은 박상현 씨마저 도망치게 만들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과 삶에서 기대와 이해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과 함께 자신만의 의미 있는 통찰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67세가 된 올해 퇴직 생활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매달 80만 원이 넘는 연금으로 생계를 꾸려가며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아파트에서 독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외아들은 혼인 후 타도시에 정착했고 제 반려자는 3년 전에 영면에 들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적막과 정적으로 가득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할 동반자를 간절히 찾던 중 아파트 관리인에게 적절한 인연을 소개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리인이 기쁜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보다 14살이 적은 여성분께서 만남을 수락하셨다고 합니다. 당일 저는 단정한 차림새로 꾸미고 흰머리도 염색을 하여 젊어 보이고자 노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약속 장소인 단지 내 소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긴장한 탓인지 공원을 서성이기를 여러 번 30분이 지나서야 그분이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보니 상당히 젊어 보였고 체격도 단정해 보였습니다. 관리인의 소개로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후 관리인은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최미정 53세라고 소개했고 퇴직 후 매달 60만 원 상당의 연금 수입이 있다고 했습니다. 10년 전 이혼을 했으며 미혼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내 거주지를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서로가 마음에 든다면 신속히 동거를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가시죠. 집도 구경하고 마트에서 식재료도 좀 구매해요. 제 요리 실력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녀의 적극적인 태도에 저는 다소 당황스러워 손을 빼내며 말했습니다. 우선은 여기 공원에서 대화를 더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급함을 인지한 듯 손을 놓고 약간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해 주세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제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제 조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격식을 차리지 않고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교양 있는 여성을 원합니다. 최소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좋은 인상과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었으면 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잠시 응시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그런 면에서 부족해 보이시나요? 저는 그녀의 외양은 적절하다고 인정했으나 나이 차이로 인해 정신적인 교감과 공감이 어려울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말을 듣고 한동안 웃음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웃음이 진정된 후 저는 그녀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배우자에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미정 씨는 정말 대담하고 솔직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와 같은 유형의 사람을 선호한다며 제가 다음 4가지 조건을 수락하면 동거나 심지어 결혼까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최미정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분들 중에서 이렇게 솔직한 분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다리를 포개고 앉으며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하나씩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 서로 호감을 갖게 되면 6개월간의 시험 동거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동거 시작 전에 그녀는 제게 500만 원의 보증금 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제 진정성을 입증하고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동거 기간이 종료된 후 서로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녀는 동거 기간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환불하고 평화롭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 우리 둘 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녀는 남쪽의 경치 좋은 곳으로 한 달간 여행을 떠나 결혼 사진을 촬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단, 여행 경비는 전액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한 동반자가 되어 저를 세심하게 보살피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비용이 너무 부담된다고 느낀다면 근거리 여행으로 대체해도 좋지만 결혼 사진만큼은 반드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평생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조건, 6개월 동거 이후 그녀는 우리의 혼인신고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혼인 후에는 자신이 가정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 연금카드를 그녀가 관리하고 매달 정해진 용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정해진 용돈 이상을 원한다면 가사노동을 통해 벌칙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마치 어린이들의 가족놀이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굴곡을 겪은 사람으로서 이런 요구사항이 터무니없게 느껴졌습니다. 네 번째 조건, 그녀는 10년 이상 독신으로 지내면서 혼자 취침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에 동거를 하든 결혼을 하든 독립된 방과 침대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조건을 말한 후 그녀는 제게 함께 살게 되면 모든 집안일과 명절 준비를 전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식탁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 주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을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이라고 표현하며 남성의 입맛을 사로잡아 마음까지 얻어내겠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현대 사회에 이런 생각을 가진 여성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10년 넘게 독신으로 지낸 이유가 이해가 갔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경청한 후 저는 그녀의 요구 조건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조건들은 제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한 일이 있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를 붙잡고 추가적인 질문을 할까봐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독신 생활을 하다가 동반자를 찾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과 순수함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여되어 있다면 그 여성이 아무리 젊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결국 무의미한 장식품이나 골치 아픈 존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적인 동반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차라리 고독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강제로 인연을 맺어 남은 생을 복잡하고 힘들게 보내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얻는 교훈. 시청자 여러분, 왜 점점 더 많은 노년층이 재혼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그 이면에는 심도 있게 고찰해 볼 만한 원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트 프로그램이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는 방송 프로그램 늦었지만 괜찮아의 성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노년층의 솔직 담백한 데이트 방식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으며 특히 여성 참가자들의 강력한 발언이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신뢰가 가지 않으면 다른 분을 빨리 찾아봐야죠. 등 여성 참가자들의 솔직한 발언과 남성 참가자들의 신중한 태도는 재미있는 데이트 장면들을 연출했고 이는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켤 때마다 노년층 데이트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게 정상일까요? 노년층 데이트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요. 대화가 간결하고 핵심만 정확히 짚어서 좋네요. 실제로 젊은 세대와 비교했을 때 노년층은 데이트에서 더욱 솔직하고 명확합니다. 그들은 한 번 이상의 실패한 결혼 또는 인생의 후회를 경험했기에 동반자를 찾는 데 있어서 자신의 필요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데이트는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진다는 말을 실감케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의 유쾌하고 활기찬 표면 아래에는 노년층 삶의 어두운 현실도 담겨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인구 중 상당수가 독거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 배우자 상실, 가족관계 단절 등은 노년층의 고독한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늦었지만 괜찮아의 책임 프로듀서 강민정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는 노년층이 많아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인생의 깊은 상처를 지니고 계신 분들입니다. 중년기에 실패한 결혼 생활, 건강 문제, 때로는 죽음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인생의 절반을 지나오며 수많은 역경을 겪은 노년층은 경제적으로는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나 현대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재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상처와 고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기적으로 보이는 요구사항 뒤에 말하지 못한 사연과 아픔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김영미 씨의 사례는 두 차례의 혼인 실패와 그로 인한 누적된 상처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배우자는 음주를 즐기는 사람이었고 가정 내 폭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장래를 위해 인내하며 살았으나 결국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결혼 역시 그녀에게는 큰 시련이었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는 책임감이 없고 게으른 성향이었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결국 가출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 김영미 씨는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었고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노년기의 물질적 욕구는 사실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자기보호 본능이었습니다. 이는 김영미 씨만의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노년층 만남 시장에는 유사한 경험을 가진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신뢰하고 가정을 위해 헌신했으나 반복된 배신과 상처로 인해 안정감을 상실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순수했던 그들이 이제는 현실주의자로 변모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기적으로 비춰지는 요구사항 뒤에는 실제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존재합니다. 노년층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요구를 억누르고 무시하는 것이 경계해야 할 태도입니다. 황혼의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한다면 현실적인 문제들을 초기부터 진솔하게 논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생을 되돌아보며 지난 시간이 의미 있고 행복했다고 느낄 때 인간은 죽음 앞에서도 평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년층이 사랑을 갈망하는 이유는 단순한 감정적 필요가 아닙니다. 그들은 삶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기에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동반자를 찾고자 하는 열망은 젊은이들보다 더 강렬해질 수 있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아 프로그램에서 한 남성 참가자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내를 긴 시간 간호했지만 홀로 있는 것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방송에 출연하여 배우자를 잃은 지 오래된 여성 참가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나이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는 아내를 돌보던 힘든 시간을 이겨냈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방송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다시 만나 간소한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카메라 앞에서 달콤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추구하는 행복이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인생은 늘 불확실성과 시련으로 가득합니다. 현재 동반자가 끝까지 함께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삶의 풍파를 함께 견뎌줄 동반자를 찾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데이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남성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외로움은 더욱 깊어지고 결국 사회로부터 고립됩니다. 시인 존 던이 어떤 사람도 섬과 같이 홀로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듯이 데이트 프로그램이나 만남의 장에 나오는 노년층은 대부분 깊은 고독을 안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주변의 노년층이 동반자를 찾고자 한다면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더욱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인생은 그분들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서적 욕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하고 지지하는 자세는 그들이 남은 생애에서 행복을 찾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부모님께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진정한 방식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세요. 또한 채널을 구독하셔서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알림 설정을 활성화하시면 새로운 콘텐츠가 업로드될 때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의 삶에 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